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운반부터 위험물 제조소까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장소랑 이동탱크 저장소에 있는데 일단 제조소까지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암기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거는 싹 날려버리고 필요한 거 위주로 암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험물 운반부터 제조소까지 해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운반 기준입니다. 우리 고체랑 액체를 제일 많이 비교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알켈, 알루미늄 등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보는데 시험 문제 정답으로는 이 세 가지 안에서만 거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고, 액체는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는데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켈, 알루미늄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하는데 우리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에서 정답이랑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친 부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외워주시면 안 되고 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만 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을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정답은 어디서 본다고 했었죠? 고체 위험물, 액체 위험물, 알켈, 알루미늄 등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체 위험물은 우리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되고 액체 위험물 같은 경우가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위험물 운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 방법은 우리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다음에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하는 거 우리 게시판에서 같이 봤었고요. 바탕은 흑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로 위험물 탱크에 많이 붙어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앞에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부터 해가지고 위험물 운송기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선임하는 사람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해임하거나 퇴직할 때에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 새로 선임해서 뽑아놔야 되는 거고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선임했어요, 뽑았어요 라고 14일 이내에 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임 퇴직은 30일 이내에, 선임은 14일 이내가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다고 했어요. 문제를 보면은 해임이나 퇴직은 우리 30일 이내이죠. 30일 이내에 새로운 후임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0일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14일은 우리 앞에서 봤었죠. 선임했을 때 14일 이내에 이제 신고해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위험물 운송자입니다. 위험물 운송자에서 우리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반자, 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도 아니고 소방서장도 아니라 무조건 소방청장이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령도 아니고 소방서장도 아니고 소방청장이어야 한다라는 거 꼭 봐주셔야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와요. 헷갈리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서 운송하는 위험물은 알켈, 알루미늄, 알켈, 리튬이거나 혹은 그 둘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을 가진 것을 이제 가졌을 때 운송 책임자의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켈, 알루미늄, 알켈, 리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알킬 알루미늄 혹은 알킬 리튬 있는 거 보여줬으면 됐었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휴대용 안전카드를 소지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휴대용 안전카드를 소지해야 될 때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따 뒤에서 같이 볼 겁니다. 특수인화물이 왜 나왔는지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뒤에 것까지 다 배우게 된다면. 그래서 특수인화물과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이거 안 했는데 운송 책임자 감독 또는 지원 방법 그냥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로 나뉩니다. 감독이나 지원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알킬 리튬이랑 그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혹은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운송할 때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특수인화물이랑 제1석유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운송 시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만큼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 같이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첫 번째, 운전 책임자가 동승합니다. 운전 책임자가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라 이동탱크 저장소에 함께 동승하는 경우에요. 이동탱크 저장소는 진짜로 차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퀴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뒤에 이제 위험물 표지판 달고 있겠죠. 이렇게 생긴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역할을 하지 않고 함께 동승한 경우에 이제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위험물이 낮은 경우,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운송 도중에 우리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쉬어야지 부산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 달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을 취할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위험물 제조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중에서 첫 번째로 볼게 우리 정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위험물 정의랑 제조소 등 정의가 그나마 문제 좀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추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인화성이랑 발화성이랑 대통령령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통령령 대신에 시도지사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대통령령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조소등은 3가지입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합한 게 제조소 등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물 정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가지를 합한 게 제조소 등이구나 라고 해서 제조소 등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조소, 저장소, 그 다음에 취급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취급소 4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유, 판매, 이송 취급소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이송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취급소의 기준은 4가지가 있고 저장소는 우리 좀 많죠. 그래서 옥 내외 저장소, 옥 내외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지하 탱크, 안반 탱크 저장소가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취급소만 기억하시면 저장소는 그거 빼고 나머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취급소 위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판매는 취급소였죠. 판매는 취급소이기 때문에 저장소가 될 수가 없어서 틀린 것은 4번이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안전거리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꼭 봐주셔야 하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문화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사람 많은 곳
병원이나 우리 학교나 공연장 같은 곳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나오는 게 3500V 초과한 특허 가공 전선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 제조소나 이제 저장소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제 각각의 거리를 같이 보면 되는데, 제일 긴 건 50m의 거리를 가진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가 50m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좀 그림이 형편없긴 한데 아무튼 궁이에요. 그리고 이제 30m의 거리를 가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학교나 혹은 병원 같은 거, 이제 사람 많은 곳 있을 때 30m의 우리 안전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35,000이네요. 35,000V의 특고 가공 전선일 때는 우리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가져야 되고, 더 짧은 거 우리 7,000부터 우리 3,500까지 하면 35,000까지 하면은 3m가 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기준이고, 문화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순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병원 순으로 해서 사람 많은 거. 그래서 이렇게 기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멀리에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안전거리가 가장 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안전거리 가장 먼 거 50m의 안전거리를 가지는 문화재가 됐었죠. 사람 많은 건 30m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유공지입니다. 보유공지, 우리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볼 건데, 제조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유공지를 가져야 돼요. 위험물 보호하는 목적이랑은 별개로 보유공지를 이렇게 가져야 하는데, 수평거리로 보유공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유공지는 왜 가집니까? 공터라고도 하죠. 보유공지는 왜 가집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화재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공지를 가지기도 하고, 여기서 화재 진압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보유공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보유공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일 때는 우리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가지고, 지정수량이 10배 초과일 때는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이다 라고 했을 때 제조소에 확보해야 되는 보유공지의 너비를 구할 거예요. 우리 앞으로 보유공지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옥내 탱크, 오개 탱크 뭐 해서 볼 건데, 이번에는 제조소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제조소 보유공지 있고, 10배를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5m 이상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10배 초과를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 3m 이상이다 라는 거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기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네, 집이에요. 그래서 벽이랑 기둥이랑 바닥이랑 보 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랑 석가래는 이제 지붕 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이랑 계단 같은 친구들은 불연 재료로 해야 됩니다. 불연 재료. 제가 나름 그림을 연습하고 온 건데 이게 한계인가 봐요. 그래서 그림 연습한 거긴 한데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리는 그런 크나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벽, 기둥, 보, 바닥,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거고요. 연수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에 개구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입구만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 출입구가 연수의 우려가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연수의 우려가 높고 수시로
출입구에는 우리 수시로 열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갑종 방화문은 이름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에 우류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우리 60분 방화문 혹은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너무 무거워요, 지붕이. 그래서 만약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아래로 무너지게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가볍게 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물 액체 같은 거 보관하게 되잖아요. 액체 같은 거 보관하게 될 때는 약간 경사지게 설치해서 위험물 액체를 모아둘 수 있는 지뷰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뷰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당한 경사를 이루어서 최저부의 지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설비랑 이제 배출 설비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잠깐 뒤에 먼저 보고 있게요. 환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급기구를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주고요. 배출 설비 같은 경우에 급기구를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기랑 배출의 급기구 차이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아래에다가 배출은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병원 같은 거나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지붕에다가 다 이제 옥상이나 지붕에다가 다 이제 급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출 설비 같은 거는 다 위로 다 뿜어서 나오게 해가지고 다 위에다 설치를 했고 환기는 밑에다가 급기구를 뚫어놔가지고 밑에서 들어오게 해줍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서 오면은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고 바닥 면적 150m 제곱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거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환기는 낮은 곳, 그 다음에 배출은 높은 곳에 설치를 하고 가는 눈에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를 둘 다 해줍니다. 왜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배출하거나 환기할 때 그냥 아예 빵 하고 뚫어놓게 되면은 가연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망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고자 인화방지망을 설치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 방식의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20배가 중요한 거예요. 20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우리 20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압력계 및 안전장치와 피레 설비 보도록 할 텐데요. 피레 설비는 요게 중요합니다. 피레침 설비는 우리 육류이온물은 제외해주고 육류이온물은 제외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파괴파는 위험물 성질에 따라서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 안에서 설치를 해줘가지고 안전밸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압력 조절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막 높아지게 되면은 파괴판이 먼저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파괴판이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제외하고는 피레침을 설치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피레침은 육류위험물 제외한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단축 기준 보도록 할 텐데요. 얘가 식으로 나타내어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옵니다. 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A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보면 A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요것밖에 안 나오긴 했어요. A는 제조소 등 외벽의 높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소 등 안전거리 단축 기준과 관련해서 식이 H는 PDA 제곱 더하기 A인데 우리 A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조소 등 외벽의 높이다 라고 구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그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할 때에는 우리
불활성 기체를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도 마찬가지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함께 넣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우리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보냉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보냉장치까지 설치를 해줘야 해요. 근데 만약에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냉각장치랑 보냉장치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 기준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험물 제조소에서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종방화문 이름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안 나오고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나올 거고 을종방화문은 30분 방화문으로 나올 겁니다. 지붕은 우리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벽, 기둥, 폭, 바다, 바닥, 그 다음에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하고 연수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해야 합니다.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뷰 설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위험물이 스며든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액체에 관한 거잖아요. 고체가 흘러서 이렇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액체에 관한 게 스며들고 지뷰설비 설치한다라는 거는 다 액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고체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조소까지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장소부터 해서 다시 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